선비님, 제 꽃신 가져가셨지요? 한겨울 눈 쌓인 산길이었습니다. 비탈에서 미끄러지는 처자를 살려주었더니 돌아온 말이 이것이었지요. 내가 언제 처자 꽃신을 가져갔단 말이오. 처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꽃신 선비님이 신으시지요. 사내 보고 여인 꽃신을 신으라니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지요. 그날 저녁 처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댁에서 며칠 좀 쉬다 가고 싶습니다. 살려주었더니 꽃신을 신기고 꽃신을 신었더니 재워달라 합니다. 대체 이 처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적시는 기막힌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겨울 깊은 산속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선비 장무협은 병든 노모의 아랫목을 데우려고 새벽부터 나무찜을 지러 산에 올랐습니다. 집안은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 하인 하나 없었지요. 양반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이 차가우면 직접 장작을 패야 했으니까요. 그날따라 눈이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올라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악! 고개를 돌리니 여종 차림의 처자가 비탈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무협은 지게를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처자가 낭떠러지 쪽으로 쏠리는 걸 보고 허리를 낚아채 간신히 끌어올렸지요. 둘이 눈 위에 털썩 떨어져 몇 바퀴를 굴러 겨우 멈췄습니다. 괜찮소? 무협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처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한데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지요. 처자는 무협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선비님, 제 꽃신 가져가셨지요? 무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언제 처자 꽃신을 가져갔단 말이오. 처자가 비탈 아래를 턱짓했습니다. 보니 꽃신 한 짝이 저 아래 눈밭에 굴러 떨어져 있었지요. 그럼 어찌 선비님 발이 저와 그리 비슷해 보입니까? 무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하다니 난사네요. 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치마에 눈을 털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꽃신 선비님이 신으시지요. 무협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나더러 여인의 꽃신을 신으라고? 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맨발로 산에서 내려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여종 도망쳤구나. 당장 잡아들여라. 이러겠지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선비님이 꽃신 신고 내려가시면 사람들 눈은 전부 선비님 발로 갈 겁니다. 전 그 뒤에 조용히 걸으면 되고요. 황당한데 묘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무협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내가 꽃신을 신고 마을을 어찌 내려가란 말이오. 처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산에서 여인을 붙잡고 눈밭을 뒹군 건 괜찮고 꽃신 하나는 안 되십니까? 무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어찌 되었겠습니까? 무협은 정말로 꽃신 한 짝을 신고 나무찜을 진 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의 발로 쏠렸지요. 아이고, 저 선비 좀 보게. 꽃신을 신었네. 뒤에 여종은 또 누구야? 그렇게 소문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협은 몰랐습니다. 이 황당한 처자가 그날 저녁 제 집 마루에 떡하니 앉아 한마디를 더 던질 줄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무협이 장작을 패고 돌아오니 아까 그 처자가 마루 끝에 앉아 발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맨발이 벌겋게 얼어 있었지요. 눈길을 신 없이 걸었더니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무협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꽃씨는 내가 돌려줬지 않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오. 처자가 고개를 들어 무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선비님 댁에서 며칠 좀 묵어가고 싶습니다. 무협은 멈칫했습니다. 뭐라 하셨소? 하룻밤만이라도 좀 재워 주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낮에는 꽃신을 신으라 하더니 이제는 재워달라고요. 무협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모르는 처자를 재운단 말이오. 처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물었지요. 선비님, 아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던지 들으셨습니까? 무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들었지요. 다 들었습니다. 선비가 꽃신을 신었네. 뒤에 여종은 누구냐? 산에서 여종을 구한 것이냐? 수군거리는 소리를요. 처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눈에 저는 선비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온 처자입니다. 제가 지금 신 없이 밤길을 나서면 어찌 되겠습니까? 무협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지요. 저 여종이 쫓겨났구나. 가난한 선비가 인색하게 내쫓은 게 분명하다. 이러면 선비님 체면은 어찌 됩니까? 행색은 비루한 여종인데 말은 어찌 저리 당당한지요. 아주 청산유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무협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침에 노모방이나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산에 갔을 뿐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요. 결국 무협은 처자를 드렸습니다. 아니,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히 말해 두었지요. 하룻밤이요. 딱 하룻밤. 처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그날 밤 무협은 마루에서 잤습니다. 한겨울 마루가 얼마나 차가운지 뼈가 다 시렸지요. 방 안 아랫목에는 처자가 누웠고 노모는 윗목에서 주무셨습니다. 세상에, 제 집에서 마루에 쫓겨나다니요.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잠을 설치던 무협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훌쩍임이었지요. 무협이 살짝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자가 품에서 꽃신 한 짝을 꺼내 안쪽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그토록 당당하게 소리를 높이던 처자였습니다. 그런 처자가 한밤중에 꽃신 하나 붙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으니 무협은 괜히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요. 소리만 컸을 뿐 속은 여린 여인이었구나 싶어 가엾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뒤숭숭한 밤이 지나고 동이 텄습니다.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지요. 마을 어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관가 하인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협은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자는 이미 깨어 있었지요. 어젯밤 울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도망친 여종을 찾고 있소. 무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처자는 대답 대신 방구석으로 물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광 뒤에 몸을 숨기며 조용히 말했지요. 선비님은 그저 모르는 척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젯밤 말없이 어딘가로 떠났다고 하시면 됩니다. 무협은 난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라 하였지만 어제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 처자를 다 보았는데 어찌 모르쇠를 한단 말입니까? 미처 대꾸도 하기 전에 마당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문을 열어라. 무협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하인 둘이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무협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 솔직히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노모가 기침을 하시며 방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하인들이 노모를 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노인장, 이 집에 젊은 여종 숨어 있지 않소. 노모가 눈을 껌뻑이셨습니다. 여종이라니 무슨 여종 말이오? 도망친 여종을 찾고 있소. 어제 이 집 선비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있어서 왔소. 노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젯밤 내내 방에 있었는데 여종은 무슨 여종이요? 우리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나무찜 밖에 없소. 하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노모의 태연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허탕인가. 꽃신 씨는 선비네 집이 맞다 해서 왔더니만 원. 하인 하나가 방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무협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처자가 숨은 광이 바로 저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인의 눈이 방바닥에 멈췄습니다. 무협도 그제야 보았지요. 꽃신 한 짝이 방 구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건 뭐요? 하인이 꽃신을 집어들었습니다. 무협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바로 그때 노모가 꽃신을 낚아채셨습니다. 아이고, 이건 내 신이요. 젊었을 때 신던 건데 오래되어 작아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 하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신이라고요? 그렇소. 늙으면 발도 줄어드는 법이요. 궁금하면 신어볼 테요. 노모가 능청스럽게 꽃신을 흔들어 보이셨지요. 하인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됐소, 됐소. 헛걸음이었군. 하인들이 투덜거리며 마당을 나섰습니다. 무협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처자가 광 뒤에서 나왔습니다. 노모가 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지요. 사정이 있는 모양이구나. 처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지요. 노모가 꽃신을 처자에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묻지는 않으마. 사람이 저리 숨어야 할 때는 다 까닭이 있는 법이니라. 배가 고플 터인데 죽이라도 끓여줄 테니 어서 들어오너라. 처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무협은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해도 굶는 사람 외면 못하시는 어머니셨지요. 비록 여종 행색이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죽 한 그릇 내어 주고 싶으신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관가 하인들이 또 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협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처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지요. 관가 하인들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낱낱이 살피고 있었으니까요. 무협은 처자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초린이라 합니다. 낭자는 어디서 온 게요? 멀리서 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처자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요. 무협은 답답했지만 억지로 캐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지내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지요. 첫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여종이라면 예, 나리 이렇게 말해야 할 터인데 초리는 그러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며 양반대 교수들이나 쓰는 말투를 썼지요. 무협이 이상히 여겨 쳐다보면 초리는 슬쩍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둘째, 수저질이 달랐습니다. 노모가 끓여주신 죽을 먹는데 초린의 손놀림이 어찌나 다나한지요. 숟가락을 쥐는 법, 그릇을 받치는 법, 입으로 가져가는 법까지. 무협이 보기에도 품이 났습니다. 여종이 어디서 저런 수저질을 배웠단 말입니까? 셋째, 꽃신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꽃신을 꼭 안고 잤지요. 한밤중에 몰래 꺼내어 안쪽을 어루만지는 것을 무협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체 그 꽃신에 무엇이 있기에 저리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노모도 초린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초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모가 무협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협아, 저 아이 범상치 않구나. 어머니도 느끼셨습니까? 느끼다마다. 저 아이 걸음걸이 좀 보아라. 여종이 어찌 저리 등을 꼿꼿이 세우고 걷느냐. 저건 어릴 때부터 훈육을 받은 걸음이다. 무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영 여종 같지가 않습니다. 노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연이 깊은 게야. 하지만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묻지 말거라.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무협이 마루에서 잠을 청하는데 또다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방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초린이 꽃신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초린이 꽃신 안쪽을 손톱으로 살살 긁는 것이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 무협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꽃신 안쪽에서 붉은 빛이 언뜻 보였습니다. 자수인 듯 했지요. 초리는 그 굵은 자수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초린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무협은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꽃신 안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것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관가 하인들의 수색은 점점 더 집요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자가 나타났습니다. 관가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도포의 갓을 쓴 양반 행색이었지요. 그 양반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린 여인을 본 적 있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꽃신이라면 며칠 전에 장선비 나리가 꽃신 신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양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선비가 어디 사오? 무협의 집을 향해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대문 앞에 서서 집 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무협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양반은 싸늘한 눈으로 무협을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장선비 댁이오? 그렇소만, 미시오? 양반이 부채를 펼치며 느릿느릿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먼 길을 왔소. 도망친 여종년을 찾고 있는데 며칠 전
이댁 선비가 꽃신을 신고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소. 무협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대꾸했지요. 꽃신은 어머니 신이요. 산에서 주었는데 마침 크기가 맞아서 신고 내려왔을 뿐이요. 그렇소. 양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믿는 눈치가 아니었지요. 그 여종은 우리 집에서 아주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종년이요. 혹시 숨겨주고 있다면 선비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무협은 속으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 집에 여종은 없소. 보시다시피 가난한 선비가 병든 노모와 사는 집인데 여종을 드릴 형편이 되겠소. 양반이 무협을 한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접었지요. 좋소. 오늘은 물러가겠소. 하지만 거짓이 드러나면 그때는 선비의 목이 달아날 줄 아시오. 양반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것이 여기 있는 게 분명해. 꽃신이 바로 그 증거야. 무협은 양반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흥건했지요. 방으로 돌아오니 초린이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들으셨소? 무협이 묻자 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왜 당신을 저리 찾는 거요? 초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협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요. 그날 밤 노모가 무협을 부르셨습니다. 무협아, 낮에 온 양반 보았느냐? 예, 어머니. 그 양반 도포의 수노인 문양 보았느냐? 무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작 패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지요. 노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어둡긴 해도 그건 똑똑히 보았다. 저건 한양세도가 문양이더라. 내 젊었을 적에 큰댁 안채에 바느질하러 드나든 적이 있어서 그 문양을 잊을 수가 없구나. 무협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세도가라면 보통 집안이 아니었지요. 그런 집안에서 종 하나 찾자고 저 먼 시골까지 사람을 보냈단 말입니까? 노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종 하나 도망쳤다고 양반이 직접 내려올 리가 있겠느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야. 무협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도망친 종이라면 하인을 보내면 그만인 것을. 굳이 양반이 먼 길을 온 데는 필시 까닭이 있을 터였지요. 어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노모가 방 안에서 잠든 초린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아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구나.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노모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저 양반이 하는 말 들었느냐?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지. 예,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노모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종이 물건을 훔쳤으면 포조를 풀면 될 일이야. 그런데 어찌 양반이 직접 이 먼 시골까지 내려왔겠느냐. 게다가 찾는 게 물건이 아니라 꽃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무협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지요. 저 양반은 귀한 물건을 훔쳤다면서 정작 꽃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꽃신에 뭔가 있는 게야. 노모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무협은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저 양반 그냥 돌아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해질 무렵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무협의 귀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필이 아니었지요. 우르르 여러 필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대문 앞에 사내 대여섯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며칠 전 그 양반이 서 있었지요. 이번에는 포졸들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양반이 부채를 탁 접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끌어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방으로 달려들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무협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양반이 무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서리빨이 서 있었지요. 선비,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소. 한양서 대감 댁서병주요. 이 근방과 나쯤은 내 한마디면 움직이오. 무협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망친 종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고변이 들어왔소. 순순히 내놓으면 선비는 봐주겠소. 하지만 끝까지 숨기면 서병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집에 종은 없소. 어머니와 나 단둘이 사는 집이요. 포졸들이 무협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무협이 끝까지 버텼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초린이 나왔습니다. 무협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숨어 있으라 했거늘 어찌하여 나오는 것입니까? 서병주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내 인연 거기 숨어 있었구나. 초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서병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숙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숙부라고요? 서병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포졸들도 멈칫했지요. 초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숙부라 했습니다. 조카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무협은 멍하니 서서 초린을 바라보았지요. 숙부, 조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서병주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지요. 이게 감히 무슨 헛소리를. 인연을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초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협이 몸을 날려 막아섰지요. 손대지 마시오. 포졸 하나가 무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무협이 포졸과 몸 다툼을 하는 사이 다른 포졸이 초린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린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꽃신이었지요. 포졸이 꽃신을 집어들려는 찰나 노모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건 놔라. 노모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노모에게로 쏠렸지요. 노모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포졸 손에서 꽃신을 빼앗아 안쪽을 들여다보셨지요. 노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노모가 고개를 들어 초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병주를 보셨지요. 이 아이가 그대에게 여종이라 했소. 그렇소. 한 달 전 우리 집에서 도망친 종이요. 노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무협은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처음 보는 비장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요. 이 꽃신 안쪽 자수, 나는 압니다. 노모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건 결코 종이 신을 수 있는 신이 아니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모가 꽃신을 들어 올렸지요. 안쪽에 붉은 자수가 선명했습니다. 이 자수가 무엇인지 아시오? 서병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모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 젊었을 적에 한양 큰 댁 안채에 바느질하러 드나든 적이 있소. 그때 혼례 준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무협은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신부가 신는 꽃신 안쪽에는 집안 문양을 수놓소. 그것도 아무 문양이 아니라 적통규수만 새기는 문양을 말이오. 노모가 서병주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자수는 서대감댁 적통 문양이요. 종이 어찌 이런 신을 신겠소. 서병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지요.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헛것을 본 게지. 그 종년이 어디서 훔쳐시는 것이요. 훔쳤다고요? 노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꽃씨는 훔칠 수 있소. 하지만 이 자수는 혼례 전날 밤 신부의 발치수에 맞춰 수놓는 것이요. 발치수가 맞지 않으면 훔쳐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지요. 노모가 초린을 바라보셨습니다. 아가, 이 신이 내 발에 맞느냐? 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마님. 노모가 다시 서병주를 보셨지요. 들으셨소? 이 아이 발에 딱 맞는 신이요. 그럼 이 자수는 누구를 위해 새긴 것이겠소? 서병주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노모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요. 이 아이가 종이라면 어찌 적통 문양이 새겨진 꽃신을 신고 있겠소? 도대체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요? 마당에 있던 포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수가 진짜 적통 문양이라면 그럼 저 처자가 종이 아니란 말인가? 서병주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전현이 꽃신을 훔친 것이야.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포졸들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모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그때 초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포졸 나리들. 초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꽃씨는 제 혼례 전날 밤 제 발에 맞춰 지은 것입니다. 저는 서대감댁 적통 손녀 서초린이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서대감이라면 좌의정이 아닌가? 적통 손녀라고? 그럼 저 양반이 숙부란 말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서병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녀는 미친 종이야.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이야. 초린이 서병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숙부, 혼례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말해도 되겠습니까? 서병주가 움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 신부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광에 갇혀 있었지요. 제 옷은 사라지고 종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제 대신 가마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숙부. 서병주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이건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관아에 보고하여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듯합니다. 서병주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하지만 상황은 이미 서병주 뜻대로 될 듯 싶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서병주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좋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두고 보자. 서병주가 마당을 나서며 매섭게 초린을 노려보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무협은 그제야 큰 숨을 내쉬었지요. 초린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선비님, 마님,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 했지요. 노모가 초린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괜찮다. 다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천천히 말해보거라. 초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본래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광안이었고 제 비단옷은 사라지고 종의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요. 숙부가 보낸 자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쳐 며칠을 굶고 쫓기면서도 이 꽃신만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제가 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무협은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린 처자가 홀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초린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무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초린 낭자. 초린이 고개를 들었지요. 저 자가 숙부라 하셨소. 그럼 낭자는 대감댁 적통 손녀가 맞소. 그렇습니다. 본래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있소. 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광안이었고 제 옷은 사라지고 종의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요. 그럼 혼례는? 저 없이 치러졌습니다. 숙부가 들인 종이 제 행세를 하며 가마에 올랐지요. 무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것이로군. 그렇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숙부에게로 가지요. 무협이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낭자는 대체 어찌 빠져나왔소. 광직이 할멈이 한밤중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꽃신만은 꼭 지키라. 살아서 억울함을 풀라. 그 말씀만 남기시고. 초린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할멈이 어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무협이 무언가 결심한 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낭자, 나를 믿으시오? 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님, 저 자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 움직여야 하오. 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하시려고요? 무협이 눈을 빛냈습니다. 저 자는 낭자가 증거를 쥐고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요. 꽃신 안의 자수가 바로 그 증거지. 그렇다면 이 증거를 저 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오.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관하여. 초린이 놀라 물었습니다. 관하라 하셨습니까? 하지만 관하도 저들 소나기에 있다 하셨지요. 무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고을 관하는 그렇소. 하지만 가명은 다르오. 마침 새로 부임한 감사또께서 청렴하기로 이름난 분이오. 과거 준비할 때 그 어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소. 무협이 초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내가 가명까지 다녀오겠소. 꽃신을 맡겨주시오. 초린이 움찔했습니다. 꽃신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선비님, 이것은 제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알고 있소. 무협이 초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소. 낭자를 구한 것이 산에서 한 번, 이제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없을 것이요. 이번에 끝을 내겠소. 초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선비님은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도우시는 것입니까? 저 때문에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는데
무협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첫날 내 발에 꽃신을 신긴 것은 낭자요. 신긴 것은 낭자인데 벗는 것은 내 맘이요. 초린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게 무슨 한 번 신은 인연 쉬이 벗지 않는다는 말이요. 초린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었습니다. 무협도 괜히 헛기침을 했지요. 노모가 방 안에서 지켜보다 피식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초린이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부디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무협이 꽃신을 받아 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기다리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무협이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지요. 그런데 무협은 몰랐습니다. 서병주가 이미 길목마다 사람을 풀어 놓았다는 것을요. 무협이 마을을 빠져나간 것은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달빛을 피해 논두길로 접어들었지요. 가명까지는 하룻길, 날이 밝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저놈이다. 어둠 속에서 사내 둘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된다. 쫓아라. 몽둥이가 휘둘러졌습니다. 무협이 몸을 낮춰 피하고 주먹을 날렸지요. 사내의 턱이 퍽 하고 젖혀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놈의 몽둥이가 무협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무협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품의 꽃신만은 움켜쥔 채 놓지 않았지요. 사내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놈들이냐, 거기 당장 멈춰라.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복 차림의 사내들이 달려왔지요. 야밤에 이게 무슨 짓이냐? 사내 둘이 화들짝 놀라 어둠 속으로 내빼었습니다. 무협은 어깨를 움켜쥔 채 바닥에 엎어졌지요. 괜찮소. 누군가 무협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나는 가명 비장이요. 밤 순찰 중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무협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비장날이 급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협이 품에서 꽃신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큰 원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또께 전해 주십시오. 비장이 꽃신을 받아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자수가 선명했지요. 이건 무엇이오? 한양서 대감댁 적통 손녀의 꽃신입니다. 그 아가씨가 혼례 전날 밤 숙부에게 종과 바꿔치기 되어 쫓겨났습니다. 이 자수가 그 증거입니다. 비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참말이오? 제 목숨을 걸고 전해 올리는 말입니다. 비장이 한참 꽃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협을 돌아보았지요. 나를 따라오시오. 감사또께서 직접 들으셔야 할 이야기요. 무협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비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친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지요. 드디어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서병주는 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무협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병든 노모와 초림뿐이었지요. 지켜줄 사람 하나 없이 두 여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병주가 사내 16을 이끌고 들이닥쳤지요. 끌어내라. 초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강단 있는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숙부, 이제 그만하시지요. 닥쳐라. 오늘은 끝을 내겠다. 서병주가 손짓하자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환히 밝혔지요. 가명 비장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 감사또의 가마가 들어섰지요. 그리고 가마 옆에 무협이 서 있었습니다. 선비님, 초린이 달려갔습니다. 무협이 초린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무사하시오. 선비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모두 무사합니다. 초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감사또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서병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사또. 감사또가 꽃신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서병주, 이 자수가 무엇인지 아느냐? 서병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감댁 적통손녀만 새길 수 있는 문양이다. 내 이놈, 본래 전날 밤 친조카를 종과 바꿔치기 하여 내쫓았다지. 감사또의 눈에 불이 일었습니다. 재산을 탐하여 고륙을 해치다니. 이 천하에 둘도 없을 패륜한 놈아.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서병주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라 하였느냐. 감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 하인들이 이미 다 불었다. 본래 전날 밤 내가 약을 탄 차를 올리라 시켰다 하더구나. 가마에 오른 가짜 신부도 모든 것을 실토하였다. 그래도 오해라 할 테냐. 서병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저는 입 닥쳐라. 내 놈 같은 자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당장 포박하라. 비장이 서병주의 두 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서병주가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 비참한 꼴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지요. 제 조카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야. 천벌을 돈의 눈이 멀어. 마당에 비로소 평온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귀한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좌이정서 대감이셨지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좌이정 대감이 마당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좌이정이라면 임금님 바로 아래 분이 아니겠습니까? 좌이정 대감이 초린을 보셨습니다. 초린아, 할아버지. 초린이 좌이정 대감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불초한 손녀 할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살아 있었구나. 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늙은이가 밤마다 내 어미 영전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좌이정 대감이 초린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대감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살아만 있으면 됐다. 초린이 좌이정 대감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리 있다가 좌이정 대감이 무협 앞에 서셨습니다. 무협이 황급히 엎드렸지요. 미천한 선비 장무협, 대감 마님께 문안드립니다. 고개를 들어라. 무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가 내 손녀를 살려준 장선비인가? 황송하옵니다. 대감 마님. 눈 속에서 구해주고 관가의 추적을 막아주고 목숨을 걸고 가명까지 달려가 억울함을 알렸다 하더구나. 좌이정 대감이 무협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참으로 장하도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무협이 다시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은혜라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좌이정 대감이 무협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셨지요.
내 혼처가 있느냐? 무협이 움찔했습니다.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내 손녀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초린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었지요. 무협이 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린도 무협을 바라보았지요. 낭자의 뜻은 어떠하오? 초린이 천천히 무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선비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한 번 쉬는 인연 쉬이 벗지 않겠다고요. 무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말했소. 초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선비님께서 신겨주신 인연 저도 쉬이 벗지 않겠습니다. 초린이 무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낭군으로 모시겠습니다. 무협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 당돌한 그대의 꽃신을 신은 것이 참으로 민망했소만 이제 보니 하늘이 점치한 인연이었구려. 초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 꽃신이 제 목숨을 살렸고 선비님이 제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좌이정 대감이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좋다. 이보다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느냐. 이듬해 봄 따스한 매화꽃이 만발한 날이었습니다. 좌이정댁 대문 앞에 붉은 초롱이 줄지어 걸렸지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성대한 혼례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초리는 다시 좌이정댁 적통 손녀의 자리를 되찾았고 무협은 당당히 좌이정댁 사위가 되었지요. 가난한 산골 선비가 한양 세도가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든 밤이었습니다. 무협이 초린의 발끝을 바라보았지요. 붉은 자수가 새겨진 그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낭자, 그 꽃신을 신으셨구려. 예. 이 꽃신이 저와 낭군을 이어준 증표이니까요. 무협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그 꽃신을 신고 산을 내려올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소. 저 선비 미쳤나 하고 말이오. 그랬지요. 그때는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웠소.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부끄러움이 어찌 이리 감사할 수가 있소. 초린이 무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군,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소? 낭군께서 꽃신을 신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분이라면 제 목숨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요. 무협이 초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낭자가 그 꽃신을 붙들고 울던 밤을 잊지 못하오. 그때 다짐했소. 이 처자의 눈물을 반드시 그치게 해주겠다고. 초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낭군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무협이 초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울지 마시오. 앞으로는 웃음만 짓게 해드리리다. 노모도 함께 한양 대저택으로 모셔졌습니다. 초린이 노모께 큰 절을 올렸지요. 어머님, 그날 죽 한 그릇 끓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며느리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노모가 초린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꽃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봄볕을 받은 붉은 자수가 반짝반짝 빛났지요. 옛말에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하였지요. 또한 천도무친이라 하늘에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언제나 착한 사람 편이라 하였습니다. 험한 눈길을 함께 걸었던 두 사람, 이제는
평생 손잡고 꽃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늘이 이리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준 것이지요. 오늘 야담집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야담집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태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을 향해 큰 복이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